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신 전략연구소장 이봉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임진왜란 공신 선정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공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호성공신과 서무공신이 있었습니다. 이 호성공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뒤따라갈 호자인데 이 성자는 임금이죠. 임금을 뒤따라서 어주까지 갔던 그런 공신이다 이런 뜻이고, 선무공신은 말 그대로 직접 현장에서 전선에서 싸운 분들이 선무공신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선공신과 선무공신의 그 개념을 잠깐 보면은 의주까지 선조를 호종해서 따라간 신하들이 대부분 호선공신이고요. 주로 조정 대신들과 내시들 그리고 하급 관리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무공신은 외적과 직접 싸운, 예를 들면은 권율이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직접 싸웠죠. 그리고 명나라 군사를 도와가지고 외적과 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호성공신이고 선무공신인데, 이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불공정했어요. 우선 이 숫자만 보더라도 호성공신이 86명인데 선무공신은 18명밖에 안 됩니다. 무려 호성공신이 선무공신의 약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이제 1등은 호성공신 1등이 이제 백사 이항복하고 정권수 이 두 명이고, 선무공신 1등은 권율하고 이순신, 원균 이 3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성공신 중에서 2등은 이제 유성룡이나 이원익, 윤두수 같은 사람들 외에 31명. 그 다음에 선무공신 2등에는 진주성 싸움에서 이제 순절을 하신 김시민 장군, 그 다음에 전라우수사 이혁기 7천장 해전에서 돌아가셨죠. 권응수라고 이 영천성 회복 전투에서 의병을 일으켜가 큰 역할을 했던 이런 분들이 이제 2등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호성공신 3등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약포 정탁, 신구차라는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사형에서 면하게 했던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형국, 유희림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53인이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그 선조의 그 말고삐를 잡고 따라갔던 이마라고 하는 마부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시들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 3등에 보면 권준, 이훈용, 기호건 이런 분들은 주로 그 이순신 장군 밑에서 싸운 분들이죠. 어쨌든 호성공신과 선무공신이 아주 그 편파적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조의 그 말고삐를 잡고 이렇게 따라갔던 오연이라는 그 마부의 호성공신 교수가 최근에 그 2018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일본 경도대 교도대 그 도서관에서 찾아와가지고 교서를 찾아와가지고 그걸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오연이라는 사람은 이제 낮은 신분으로 임금을 뒤로 하지 않고 의가와 세자의 출정에 말고삐를 잡은 공을 이루었고, 험한 일을 두루 겪으면서 시종일관 마음을 다하여 마부의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선조가. 그래가지고 호성공신이라고 교서를 내렸어요. 이런 이제 사실을 보고 사관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관들이 이 선조실록 1604년 6월 25일 기사를 살펴보면은, 의병을 일으킨 정인홍, 김면, 곽재우, 김천일, 고경명, 조헌 등은 공신 명단에서 빠졌다. 호성공신은 80명이 넘는데 그 중에 내시가 24명이며 미천한 자 또한 20명이 넘는다. 이 얼마나 외람된 일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관들은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정의 문제점하고 교훈을 좀 살펴봤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조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이원익 대감이라든지 유성룡 같은 사람은 도채찰사로서 직접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했던 그런 분들은 2등으로 빠져버리고, 그 백사 이항복하고 정권수 같은 사람은 명나라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좀 파병해달라고 막 빌고 뭐 외교적으로 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등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조는 임진왜란을 보는 시각이 우리 뭐 의병이나 이순신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명나라 원균 때문에 이겼는데, 그 원군을 오게 한 장본인이 자기고 대신 간 사람이
거기 정곤수고 뭐 백사 이항복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무공신 1등 공신에다가 건율하고 이순신하고 원균을 집어넣은 거는 7천량 패전의 최대 그 책임자인 원균을 또 1등에 집어넣은 거는 이순신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선조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무공신에 비해서 턱없이 호선공신이 많다. 86대 18입니다. 5배 정도 되죠. 호선공신 숫자가 서무공신에 비해서 5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의병을 규합해가지고 싸웠던 김덕령, 각재우, 정인홍, 김면, 김천일, 고경명 이런 의병장들이 전부 배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덕령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 이몽학의 난에 연루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장독이 올라가 장을 맞고 결국 그 죽었습니다. 옥사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각재우는 야 이거 있다가 나도 죽겠다 싶으니까 말년에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만큼 의병장들에 대한 홀대를 했고 한 명도 공신에 녹훈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선공신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가 24명이고 임금님의 수레에 말을 고삐를 잡고 끌고 갔던 사람이 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원 녹훈의 이 문제점이 뭐냐면 교훈이 뭐냐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문고리 권력을 참 경계해야 된다. 선조 옆에 딱 붙어서 어주까지 가면서 얼마나 아부하고 뭐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86명이나 호선공신이라고 지정을 하고 진짜 바다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은 몇 명밖에 선정 안 해줬어요. 건율 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으며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 밑에서도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까? 그런 거 다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임금 옆에 서서 달콤한 이야기나 하고 이렇게 그 하던 간신들 문고리 권력만 대거 공신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뭐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은 기업을 경영할 때도 항상 그 총수들은 자기 주변에 붙어 있는 문고리 권력들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물갈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진왜란 그 공신 녹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이순신 전략연구소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사업도 하고 있고 세미나 개최 등 여러 가지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 현장에 가서 그 강의를 하는 주로 공무원, 학생, 군인, 그 다음에 ROTC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동호인들이 테마 기행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남해안이 그렇게 역사와 이런 게 역사도 역사지만 굉장히 그 경치도 좋거든요. 여기에 이제 혹시라도 동호인 같은 데서 모임에서 답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 연구소로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공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